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국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입니다. 농기센터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화성평택 하청 오염에 따른 농업 분야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천 500m 이내에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시설원예 농가 32호와 축산농가 39호 등 71호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로는 관리천 구간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이쪽 사고 발생 직후 농센터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농업 분야 피해를 파악하고 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시료 채취와 간이 분석, 검사, 의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검사 실적은 pH와 EC 등 자체 간이 검사 112건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검사 의뢰 32건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오염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특정할 만한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관리천 주변 배수로에 대한 양수 작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협력하여 현재 11개소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양수기 설치가 어려운 곳은 살수차 6대를 이용하여 인근 용수로로 이제 빼내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기관 간담회,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기구와 정원,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가름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8억 200만 원이 감소된 446억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을 위해 못자리 상도 지원 등 19개 사업에 394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업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무인 공동 방제 사업 등 19개 사업 29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수 소비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사업비는 대상자 현실화로 전년보다 18억 5,700만 원이 감소된 13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민 기본소득 대상자는 2만 1,200명으로 전년보다 2,8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청자 수는 1차는 3월부터 4월까지, 2차는 9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센터 사용이 가능함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한발 대비 용수 공급 사업과 고잔 석정지구 대구역 경지 정리 사업 종료로 39억 500만 원이 감소된 143억 1,600만 원입니다. 노후 소규량 정비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 2개 사업 72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용배수 시설 정비에 12억 6,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에 13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9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3억 7천만 원입니다. 금년 4월 문화놀이터 Y와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축 허가 후 7월 착공 계획으로
작년 상반기 업무 보고 시보다 7개월 정도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 교육관 건립부터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현재 건축, 토목, 기계 등 모든 계약을 완료하여 2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가 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 사항 반영 등으로 실시 설계 용역 중지 기간이 반영되어 작년에 보고드린 시점보다 4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기 구입과 구내식당 이전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 농업인 육성 및 경영 혁신 지원입니다. 강소농 지원 사업 일몰에 따라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작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으로 귀농 전략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전년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 지도자 회원, 사회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슈퍼니 농업대학과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슈퍼니 농업대학은 블루베리와 화훼반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도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 강좌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기기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보다 4억 3,700만 원이 감소된 6억 1천만 원으로 기존 농기기에 대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농가의 임대 농기계 운송 편의 제공을 위해 운송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반려동물 보호부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동물보호센터 건립비 감소로 전년보다 3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0억 7,900만 원입니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의식 고취,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작년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별 맞춤 방역 추진 사업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는 전년보다 1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6억 5,600만 원입니다. 농지센터 내 AI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팽성과 안중에 거점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 두레지, 양돈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 중심 방역 강화로 럼피스킨,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유 자원합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2억이 증액된 43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축분유의 자원화를 위해 4개 사업에 19억 6,200만 원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5개 사업 24억 2,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악취 발생 15개 농장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환경지도과와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슈퍼닝 쌀 생산단지 생산 기반 조성부터 친환경 미세물과 신축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슈퍼닝 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험 연구 실증 포장 조성 사업 완료로 전년보다 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500만 원입니다. 슈퍼니쌀 생산지는 꽃맞이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하여 유통과 농협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시익가리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사업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5억 1,3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보급의 3개 사업, 디지털 생력재배 기술 보급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영농을 위하여 우량주자 보급,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병해충 예찰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 예산이 감소되어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소된 3억 4,100만 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검역병 대응에 4개 사업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으로 연중 화상병에 대한 정밀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장목 보급 등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8조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설원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6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 8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복합 내변기 고충묘 사업, 슈퍼원인 과체류, 배단지 육성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조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정생산과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6개 분석시설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 분석 등 각종 분석 서비스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조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입니다. 현재 친환경 미생물관의 생산량으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2025년까지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연간 생산량이 현재 200톤에서 35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치는 현재 농기센터 창고에 연면적 5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 반영하여 내년 건축비를 국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부터 봄, 가을 나들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활력 있는 농촌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창업관 시설 장비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4억 1천만 원 감소된 6억 3,600만 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을 또한 식생활과 연계한 농촌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1억 3,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관 운영은 지속적으로 가공 창업자 양성을 위해 교육과 개발 제품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돼 사업비가 절반 정도 감소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2개 분야, 교육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개 분야로 주요 사업 대상지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운영비는 전년보다 2,900만 원이 감소된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과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심고 가꾸어 시민들에게 연중 볼거리와 휴식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전통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경기도 정원 박람회 개최 장소로 농업생태원이 선정됨에 따라 푸른도시 사업소와 협업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업경관이용 봄, 가을 나들이입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4월에는 평택꽃 봄나들이를, 10월에는 가을 수확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과 소관 푸드플랜부터 공공급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먹거리 보장사업 발굴을 위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먹거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7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비영리 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슈퍼오닉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올해는 슈퍼오닉 홍보비 4억여 원이 감액된 3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8개 사업에 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지원은 6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60억 9,9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2억 8,300만 원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7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재단은 올해 고덕 직매장 신설과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5억 3,1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이 명실상부한 로컬푸드 컨트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작년보다 4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재단에서 시범 실시하는 학교 급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 공공급식 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센터 주요 업무 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쪽부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 예산이 얼마 확보하셨죠? 본 예산이 1,397억 2,600만 원. 1,397억. 예. 뭐 적지 않은 예산인데 뭐 전 후반기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 사업이 있는데 좀 생소한 좀 뭐 같습니다. 친환경 미생물관이라고 하면 이게 전국에 이제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전체 다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겁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 파악은 안 돼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농업센터가 있는 시군에서는 농업센터가 확보가 160간 돼 3개수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이 노후화됐다는데 언제 설립한 겁니까? 최초에? 2008년으로 2008년도. 예. 그럼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시설이 노후화된 건가요? 그때는 얼마 예산으로 이거 혹시 신축을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예산까지는 잘 지금 모르시고요. 현재 자료가 없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이 원래 있던 그 소장님 관사를 개조해서 제주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이게 6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시설비 33억, 장비 27억. 이제 네네. 국비를 지원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칭입니까? 네, 맞습니다. 몇 프로 정도 매칭 사업을 네,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60억 중에 국비 25%, 도비 17%, 그래서 한 12약 58%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58%, 있습니다. 12, 58%. 예. 적지 않은 예산인데 3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뭐 200톤에서 350톤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거점별로 생산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그냥 공급을 받는 거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님 현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 한 600톤 이상 600톤?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나 있고요. 예. 화성도 500톤 정도, 용인도 500톤 이상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초 최초에 지을 당시에 저희 공간이나 예산이 이게 넉넉치 않아 가지고 작은 규모에서 지금 60평 현재 저희가 60평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2층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건축 후에 신축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까지 들어가야 지금 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축하고 있는 지금 건물들이 꽤 있죠. 현재는 또 진행하고 완료가 있는 됐고 농업인 교육관 올해 이제 교육관이 있고 착공- 가공 창업관은 착공 이제 얼마 들어갔어요. 전에 됐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 33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그 가공 창업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한번 방문을 해봤지만 이거 사업 개시 후에 총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이게 잘
이렇게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창업하신 분들은 3개소고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슈퍼맘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금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매출액 한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가공 창업관을 만들어서 매출액이 4천만 원이다. 아니 그 슈퍼맘 슈퍼맘? 그쪽에서 아니 전체로. 예, 전체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이거는 하고 있고요. 사업을 좀 다각 좀 뭐 홍보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해서 매출도 충분히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 개시가 된 지가 꽤 됐는데 매출이 4천만 원이다. 이 투자가 얼마가 됐는데 매출 4천만 원 하려고 그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건 예. 잘못하면 질책 받습니다. 예, 저희가 네, 계속 충분히 활용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 이거 가공 창업관 이거 신축하고 장비 들어오고 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한 40억 들었습니다. 40억 들었는데 매출이 4천만 원이다? 잘 생각하세요. 행감 때 보겠습니다. 농업 생태원 관리 35페이지.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원 관리, 생태원에 이제 각종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시민들께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이야기하고 시민분들도 일부 이야기하시는 게 이걸 좀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면적도 좀 확대를 하고 프로그램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확대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수립이 없죠. 근데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예. 이 부분도 잘 고민을 하면 시민분들께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좀 이쪽에서 좀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좀 다방면으로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놀이터 현황이 6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상시 개방인데 이 동삭 관련 시민 쉼터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운영 시간이? 월요일 날은 휴장까지 하고 다른 데하고 틀린 게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여쭤보는 저류지에 해놓아 갖고요. 예. 저류지하고 관리인이 조금 그쪽 저류지라 해서 요거는 하루 정도 쉼 갖고 쉬는 거? 예. 그래서 관리인을 요건 두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른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까? 관리인은 다 다 있긴 상시 있죠. 있는데 그 동삭은 저류지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앞으로 좀- 반려견 놀이터를 더 확충하실 어떤 계획도 따로 갖고 계세요? 지금 한대는 데가 있으면은 장소가 있으면은 저긴데 아직까지 장소는 좀 추가로 확대 계획은 없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있는 거 관리를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이 있는데 안중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합 운영 이게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투자 대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거기 방문객이 그렇죠. 기존 하나로마트에 방문객이 많다 그러니까 보니까 1,569명이 이제 출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그만큼 이제 우리 로컬 푸드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샵인샵을 좀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어요? 이걸 봤을 때에는 직매보다는 이렇게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 꼭 농협뿐만이 아니고 요새 마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그 로컬푸드 팀장 때 예. 그 관내 그 농협 그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돌아다녀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를 물어봤을 때 되게 좀 부정적으로 좀 그러니까 하셔갖고 농협뿐만이 아니라 예, 하나로 마트 말고 일반 민간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들 하고 좀 연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면 좀 더
그 로컬 푸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의원님, 그 마트킹 주백동의 마트킹은 별도 저희 로컬푸드 예. 그 매대가 매대가 설치돼 들어가 있고요. 있습니까? 지금 마케팅 팀에서 올해 중점 사업으로 그런 것도 나중에 예. 현황을 한번 예. 뭐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 이게 드리겠습니다. 직매장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크게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많은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2층 직매장은 이제 바로 지금 폐쇄하고 다시 이제 하실 예정이시죠? 예, 4월 달쯤에. 고덕 파머스 마켓은 이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경이 아니잖아요. 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뭐 금년 한 해 그 또 뭐 추경도 또 들어올 거고 꽤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그 4쪽에 좀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무인헬기 공동 그 방제 지원 지금 이제 우리가 1차 때는 시에서 50%, 그다음에 농협에서 20%, 자부담 그다음에 30%에서 이제 1차까지는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는 안에다가 이번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서 2차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6,000헥타르 정도로 해서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1,000헥타르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1차는 한 5,000헥타 정도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네. 추가로 1,000헥타 더 해가지고 6,000헥타 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1,000헥타르를 더 확보한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일단 추경은 제가 아직 보진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거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전에 한번 제가 농업정책과 갔다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7,000헥타르가 필요한데 6,000헥타르가 이제 그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거고 나머지 그 1,000헥타르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한번 일단 하시고 확인해서 한번 저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전화를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확보가 되려면 전체 액수가 다 확보가 돼야지 뭐 일정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또 못하는 그런 농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서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농민 기본소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때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서 지금 전화가 많이 오던데. 일단 그 같은 회계연도에는 마지막 그 3차 지급할 때까지 뭐 신청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로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확인을 저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게 이제 접수할 때 접수증을 줍니까? 이제 읍면동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증이 이제 나가고 접수증을 그렇죠. 주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접수증을 주면 그 발급하는 이제 읍면동에서 그 접수증을 같이 양쪽에 갖고 있던지 아니면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분이 이제 그거를 자기는 등록했는데 나오질 않아서 그 읍면동에 갔더니 전산상에는 등록한 게 없다. 이게 접수증을 갖고 와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접수증을 또 그분은 이제 접수를 했다고 그러고 이제 뭐 읍면동에서는 전산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접수는 당연히 안 됐다고 그렇겠죠. 근데 또 민원인은 접수를 했다는 건데 접수증을 찾기가 힘들다고 또 이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양쪽에서 좀 접수증을 갖고 있을 수 있게 기록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기록이 읍면동에서는 전산상에 있는 기록 외에는 없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예,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럼 보고받은 게 시간에 제가 없어서 좀 잠깐 네, 말씀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예.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7쪽에 포송호 농촌 중심이 활성화 사업이 지금 이게 준공 날짜를 좀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농어촌 공사에다가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시역의 어떤 절차상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게 좀 지연이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성 같은 데는 뭐 진입로 문제가 좀 좀 문제가 되고 좀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진입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예. 이제 주변에 보면 저희들이 위에 그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그 이제 공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하고 해가지고 전체 기존에 있던 저기 레프트 공원하고 전부 다 해서 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이제 주민 요구 사항들이 이제 설계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담당 팀장님이 또 이제 자리 이동이 있고 전에도 이제 또 승진해서 또 이제 자리 이동이 있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데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5일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심의가 있는데 그거 아마 이제 저 심의 끝나고 나면 착착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17쪽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 뭐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제가 좀 그 일단은 그 절차상 조례를 먼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5천만 원을 그 이제 시에서 50%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50% 네, 자가로 자부담. 예. 그렇죠 자부담으로 50만 원 액수가 뭐 충분합니까? 5천만 원이 참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임대 나간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지금 사업 예산을 올린 상태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업체를 계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남영 의원님께서도 누차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반납할 때 세차를 하고 한 상황에서 이제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일반 가정에서 농기계를 세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고압 세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소남영 의원님께서도 고압 세척기를 좀 설치하는 게 어떠냐. 뭐 일반 그 임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이번 올해 다음 추경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남영 의원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22쪽 한번 봐보죠. 가축 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서 보면 전에는 워낙 그 평택시에서 일일 한 1,900톤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한 뭐 1,600톤 정도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906톤 정도 됐는데요. 올해 23년도 저기에는 1,632톤 정도, 많이 한 300톤 정도가 줄은 겁니다. 22년도에 비해서. 예. 근데 전에 워낙 이제 농협에서 지금 현재 이제 한 5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그 오성에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분뇨 처리장에서 한 100톤 본래는 이 그 청북이죠. 청북에다 예상하고 있는 그 축산분뇨 처리장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서 220톤을 워낙은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50톤 정도밖에는
이제 처리가 못하게끔 그렇게 됐다 그런 사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환경부 저기 타당성 유효 저기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했던 게 220톤의 처리 사업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환경유역관리청에서 평택시는 한 150톤 정도만 해도 적정 처리 물량이다 해갖고 그럼 150톤으로 줄어들었다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1,600톤에서 지금 일일 발생하는 게 1,600톤인데 현재 뭐 오성이나 그 청북에 이제 축분 처리장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는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한 3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처리할 수 있는 게 농협까지 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청북에 처리하는 거는 전체 우리 축산농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돈분 처리 용량입니다. 이게 지금 돈분만. 액분이죠, 거기가 예, 액분 예, 처리하는 거죠. 예, 돈분 우리가 평택시에서 돈분 총 발생량은 한 저기 지금 한 455톤 정도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평택시. 그게 예. 그 순수하게 나오는 그 양돈 그 저기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쉽게 말하면 액분을 처리하는 거죠. 이게 액비 처리인가 액비까지 양돈 분뇨를 처리하려고 이게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분뇨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그 물기인 액상이죠. 액상, 예, 액상이죠. 액상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액상. 원액 원수를 처리해서 우리 평택시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되는 원수가 한 55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70% 정도는 자가 정화방류 그럼 처리하고 거기서는 액상이고 지금 오성에서 하는 거는요. 오성에서는 액상이 아니잖아요. 오성에서 하는 거는 축분 처리. 축분 처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축분 처리는 지금 우리 축산농가 저기에서 한 전체적으로 지금 한유구 발생되는 게 해서 오성 거 저기 하면은 기존에 한 70% 이상은 다 자가 처리하고 그 자가 처리 못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축분 처리 지금 자가 처리가 70% 정도 나와요? 예 이상 됩니다. 한유구는 지금 자가 분뇨 처리장이 없으면 저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그 농가 부숙도 검사에 하면서 조금 축사 면적이 좀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지금 농가들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기존에 새로 짓는 축사들은 그런데 기존에 있던 축사에서 70% 정도 자가 처리 가능해요? 기존에도 분뇨 퇴비장이 없으면 허가는 안 납니다. 이게 자가 처리 퇴비장이 위탁 처리를 하는 거는 거진 없고요. 지금 일반 농가 보시면은 거진 축사 끝에는 퇴비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 물론 이제 부숙도 검사를 해-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뭐 일치나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걸 다 기록을 하고 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투명화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물론 그 농가에서는 축분 농가에서는 좀 어려운 점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 해도 일일 1,600톤 정도에서 지금 그 세 군데서 이제 나오는 한 300톤 처리하고 자가 처리를 한다 해도 부족한 건 사실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부족하기는 지금 말씀 그대로 저기 퇴비 부숙도 처리 때문에 좀 많이 지금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 해갖고 퇴비장이나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40쪽에 보면 친환경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유통가하고 로컬푸드하고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유통가하고 로컬푸드 재단하고. 네. 예, 관리 부서입니다. 예, 관리 부서죠. 예, 예. 뭐 로컬푸드의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은 뭐 그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뭐 다 지적하고 또 뭐 지금 업무 보고니까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뭐 그 얘기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감사할 때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유통과의 어떤 그 의사가 로컬푸드 재단 쪽으로 이게
잘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그 이번 달부터요 매달 1회씩 그 재단 소장님실에서 재단과 원래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지시하는 거는 지시하고 그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왜 받고.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문제를 떠나서 그 관리 감독을 받게끔 돼 있다면 그 관계만 그 관리 체계의 전달 과정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의 의사가 반드시 좀 그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은 있지만 이게 좀 잘 전달이 돼야지 거꾸로 돌아가는 체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의원님들이 좀 민간 영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단 이사장이나 뭐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공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또 로컬푸드도 더 활성화돼야지. 로컬푸드의 목소리가 틀리고 집행부의 목소리가 틀리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분명한 거는 그런 체계가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할 때는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얘기들은 제가 얘기는 않지만 정책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 의도를 좀 파악하셔서 좀 잘 좀 앞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돼 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그 미래 농업 인력 사회치 본부 육성을 이제 2월 6일 날 출범을 한다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행사 계획이 왔습니다. 지금 사회치가 청년이라든가 그 학생 농업인들 이렇게 현재 사회치가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본부 출범식이라는 게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치 본부는 이제 한국 사회치 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예,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회치 본부가 있고 이제 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경기도 사회치 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단위에서도 사회치 본부를 만들어서 그 전에는 이제 영농사회치에 별도 뭐 사회치 지도자, 학생사회치 그거를 예. 총괄해서 이제 나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조직체로 해서 일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그 법체계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 1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쳤고 작년 말에 이제 거의 관련된 이제 발기인대회라고 해서 출범식은 이제 올해 2월 6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저기 본부는 그러면 어디 기술센터에 두는 건가요? 예, 장소는 그리스도한테 두는 거고요. 예. 현재 거기 이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 농촌 지도자 기존에 사회치 지도자 회원분하고 기존에 영농사회치 회원들하고 해서 반반씩 해서 그렇게 의사결정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본부 운영비 사무실 비용은 그 자체 운영하는 거야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고 현재는 이제 우리 생명농업센터 예. 기존 농업인회관 예. 그 안에 이제 그 사회치 사무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농어민 뭐 저기 지도자 협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치 연합이 옛날 60년대 그 우리 건국 대구부터 계속 명맥을 이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체 육성이 잘 돼야만이 농업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궁금해가지고 연합 본부를 출범을 한다고 하였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에서 그 18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면 그 북부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이
세종이 5대가 있는데 2,190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농기계 정비용 장비 구입이 있어요. 예, 예.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대 농기계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예, 임대에 기계. 가서 쓰는 농기계를 예, 말하는 예. 거. 그래서 보행 관리기, 예, 트랙터 파종기, 올해는 돌수직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예, 정비용 장비는 말 그대로 그 임대 농기계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그 하는 이제 리프트라든지 타이어를 이제 탈착할 수 있는 탈거기, 그다음 미션제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제 장비들은 정비용 장비가 되겠고요. 예, 예.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장비는 이제 임대. 임대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거 이제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기술 상태에서는 이런 기술진들도 예, 예. 같이 예. 뭐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서 아 임기제. 예, 본소 이제 오송에도 2분이 계시고 예. 북부에도 2분이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서 아, 그분들이 이제 수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직원들이 이런 걸 정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싶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다음은 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업 생태원 관리 및 운영이 올 총 사업비가 9억 8,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다양한 그 체험 테마 볼거리가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생태원 그 축제라든가 행사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크게 봄에 하는 이제 꽃나들이하고 예, 이제 가을에 하는 수학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농민의 날 행사가 또 있죠. 예, 농민의 그거는 날 이제 행사. 농업인단 행사를 생태원 이제 잔디 마장에서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건 농업정책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그 농업 경관 이용 봄나들이 이게 계획에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2023년 꽃나들이 그 예산이 2억이 들어갔어요. 행사 기간이 4월 15일부터 4월 19일 4일간 관람 인원이 34,430명 정도가 왔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왜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하려면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평택 가을 수학 축제도 5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그 꽃나들이 축제는 4일을 운영하고 가을 수학 축제는 1일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제가 이제 민원을 들었어요. 왜 듣냐면 기간이 이게 설치라든가 시설물 설치밀 같은 게 많은데 이게 너무 짧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쉽다. 좀 몰라서 좀 늦게 가보면 벌써 철수를 하고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민 그 행사 축제도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설치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딱 하루만 하고 이게 치운다라고 농민들이 불만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이런 그 축제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시민들이 다 좀 다는 못 보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며칠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한 일주일이라든가 뭐 이 꽃나들이 축제 같은 걸 뭐 꽃이 시들면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시들은 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식물들도 예쁜 식재를 해놓잖아요. 이거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일단 저는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예. 행사 때 설치한 조형물이라든지 뭐 예. 꽃 장식물 같은 예. 경우는 그게 이제 뭐 효용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시들거나 그럴 때까지는 계속 현장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행사 기간 중에는 이제 부스 그러니까 그렇죠.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스는 행사관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철수를 철수를 하니까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연장하는 부분들은 또 예산하고 또 관련되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단체에 또 한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 협의를 하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아시죠? 별로 그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그 힐링할 수 있는 그 어떤 축제장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농협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꽃
꽃나들이 축제하고 가을 뭐 수학 축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올해 지난해는 마시메롱 이런 축제도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축제들을 농협기술센터에서 유치를 하고 그 농협기술대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평택시에서 어느 이런 쪽과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축제가 있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마시멜롱 축제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이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른 민간 단체에서 해서 장소만 대여해 준 거죠. 예, 그 장소하고 행사할 때 이제 부대 행사비. 지원하고 아. 예산은 제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행사들이 뜻 있고 규모 있게 좀 행사를 진행을 하면 아마 기술센터가 더욱 이렇게 우리 그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며칠 더 연장해서 이거를 축제를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아끼십니까? 기술센터에서 다른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데 그 예산을 좀 더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좀 더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예. 공감을 하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단독 행사보다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 다양한 시민단체 행사와 연계해서 예. 행사를 좀 규모 있고 좀 효과적으로 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행사를 하는 날 저는 그 전직 의원도 하고 의장 하셨던 분들이 전에는 농어민 행사를 좀 며칠씩 한 것 같은데 왜 요즘은 이렇게 하루 하고 이거를 치우는지 모르겠다. 의회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과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험 부스도 좀 며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그 뒷나가면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래서 그런 얘기를 꼭 업무 보고 시간이나 이럴 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게재한 말이거든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업정책과입니다.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을 살펴봤습니다. 뭐 2021년도, 2023년도가 있지만 2023년도만 보고 제가 볼게요. 그 평택시의 그 면적을 볼 때 1693헥타에 이게 단수라는 게 이게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00평당 생산량. 300평. 예. 이게 좀 이게 우리들이 듣기가 시 이제 마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좀 생소해서 이거를 용어를 올라서 잘 다듬어서 예,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 용어를 좀 누가 이렇게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단수 제가 찾아보니까 킬로그램 여기 보니까 뭐 이제 킬로그램이긴 한데 이게 톤으로 할 때는 53,100 102톤이네요 이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거로 우리가 이제 80kg들이로 계산해봤을 때 이게 66만 3,700 정도의 그 킬로그램이 가마라고 그러나 80kg들이 이렇게 되는 양인가요 이게? 예, 그렇게 계산하면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여기다 털을 달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경기도의 그 대비를 보니까 우리가 14.48%고 전국 대비했을 때 1.43%인데 이게 그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생각하고 전국을 대비해 볼 때 우리 평택시가 많은 양의 쌀 생산하는 건 아니네요.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예. 이게 우리가 지자체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어 100개라고 해도 1%인데 한 200개 잡으면 예. 그 중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그것도, 편에 예, 속한 경지 거예요? 면적도 전국적으로 볼 때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쌀 생산량이 뭐 많아서 요새 치유농협 농업으로 해서 이제 유채꽃도 심고 경관농업으로 이제 전환도 해서 보상도 주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쌀 비축량이 우리는 비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생산량을 따져볼 때 이게 과연 우리 평택시에 먹고 남는 충분한 양의 인지 이거를 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 비축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나 비축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비축하는 물량은 없고요. 이제 예. 양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수매하잖아요. 수매하고 해서 예. 이제 그 관련된 양을 정해서 각 시군별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농업인들이 수매를 할지 안 그러면 기존 RPC라든지 민간 정미소에 맞게 출하할지 그건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글쎄 뭐 저희 그 평택시에서는 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뭐를 할 때 농지 훼손을 되도록이면 안 해주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반도체 저쪽에 용인으로도 210만 평이라는 반도체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우리 농지를 보존하고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농지 훼손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농지 훼손 않는 게 원칙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쌀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뭐 다른 데하고 뭐 농토를 어떻게 한다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쌀 양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를 표식을 해주실 때는 좀 보기 좋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하단에다가 따로 주석을 달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또 지난 이거 우리가 특수 이게 하천 수질 오염 사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2월 15일 날 우리 지하수가 그 지금 22개인데 우리 여기 관리 하천 관계된 지하수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총 관리천 주변으로 예. 하면 4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예. 또 해서 이제 지하수 검사를 요청한 농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34농가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농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30농가고 우리 축산 농가가 축산 농가가 몇 개야? 32개에서 71개소가 해당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아무 우리 피해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저희가 지하수 이제 간이 분석을 1월 예. 15일부터 예. 엊그저께 1월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pH하고 EC 분석을 했거든요. 그 예. 결과는 크게 1회차부터 5회차까지 pH 변동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아직까지 이제 그 오염수가 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농가들에게 이 데이터들을 이제 각자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뭐 우리 그 업무 보고에 보니까 기술센터 보고과에서는 지하수 전담을 저기 담당하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피해 접수 창구를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 지금은 뭐 피해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게 되면 차후에 어떤 그 불순물이 또 반출될지 모르잖아요. 잘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지속적인 오염 지역의 예찰과 또 어떤 피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가 최소한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 피해가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방역 체계 구축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축 매몰지 점기 점검 이제 시설 보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시에 지금 매몰지가 지금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나요? 올해 계획은 이제 한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올해 소멸 처리하는데 예산 5천만 원 정도를 반영한 예산. 언제 저기가 됐었죠? 조성된 지가 얼마나? 23년도 작년도에 매물제 AI 매물제 한 군데입니다. 아, 한 군데예요? 예. 보통 지금 복원 사업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그 매물제. 물량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2, 3일 정도. 아, 2, 3년이요? 2, 3일. 2, 3일이요? 예, 예.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은 요 매물제 같은 경우 2, 3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 처음 메모를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거를 저기 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잡고 하시는 거예요? 매물 하실 때? 보통 그 AI나 구제역 그 럼피스트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강제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를 하고 이제 매물을 했을 경우에 매물을 했을 때 일단은 매물주는 3년간 저장인데요. 그 6개월 후에 그 어떻게 매물을 했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검사 후 매물 소멸 처리할 수 있게끔 네네.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걸 예. 하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거 23년도 거를 올해 소멸 처리하려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나서 네네. 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에서 그 저기 도내 가축 매물지 그 전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해당됐었나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된 해당이 걸로 안 된 알고 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럼피스킨에 관해서도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처음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처음에서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저희로 전파된 것 같습니다. 네, 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좀 시작이 돼서 이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900년대 처음 발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 이제 아시아까지로 이게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그 발병이 이제 확인이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좀 확산 경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매개체가 멧돼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유충, 흡혈 모기나 파리 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는 직접적인 전파가 그 멧돼지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흡혈 개체가 그 직접적으로 이거는 접촉이 아니라 직접 흡혈을 했을 때 접촉이 된다고 전파가 된다고 좀 하고 전파력은 그렇게 세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폐사율이나 그런 것도 폐사율도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런 방식은 뭐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타 대륙에서 건너오는 그런 질병들에 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예의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워낙 그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선제적인 예방의 조치가 이제 뭐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에도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요. 이제 뭐 워낙 그때 발병을 했었을 때 이제 밤낮으로 이제 우리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다들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다른 대륙에서 그 좀 있는 그런 질병들 좀 예의 주시해가지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예방 그리고 그런 대응에 대한 시스템들 잘 확립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론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급과인데요.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 보급 시범 3개 사업 해가지고 2억 2,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감축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작년치로 봤을 때는 한 15%에서 한 30%까지도 그 탄소 중립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 넷 제로 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농업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업은 뭐 저도 찬성은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 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있나요?
현재까지 저탄소 농업 인증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시행을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의 시의 목표도 있으니까 이제 시행을 나가야 되겠죠. 그럼 시범을 이제 하고 나서 그거를 결과를 토대로 이제 농산물 인증제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할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네, 말씀이신 저희들이 거죠? 이제 이렇게 저탄소 농업을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게 효과가 많이 좋다라 검증이 되면 이제 농업 지원을 이제 방향을 돌려서 전반적인 농업인들한테도 확산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저탄소 인증 농산물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농가 반응은 좋습니다. 여기 말씀 이제 드렸던 대로 레이저 교평기라든지 그 이항기, 측조 이항기 또는 이제 고속 쟁기라든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 기후 적응형표 안정 생산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했던 노동력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떤 고품질 생산물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드문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판이 이제 30개 들어가던 것이 1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비료양도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탄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계량 물고 시범 사업인데 물고를 설치를 함으로써 농가들이 매번 그 농로에 나가서 물고를 조절해야 되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적정하게 데워줄 수 있고 필요 없는 물은 또 가둬놓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그 노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고요. 네. 반대로 이제 뭐 시설비나 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계가 굉장히 고가의 기계들, 뭐 레이저 균평기 같은 경우에는 잡초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논이 골라지지 않으면 잡초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양을 한 후에도. 그런데 논이 골고루 잘 골라지게 된 후에는 잡초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잡초제를 안 써도 제초제를 덜 사용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물 같은 경우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 관련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나중에 그 시행을 하실 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안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도 있고 필요하시다면 뭐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유인책들을 이제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35페이지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개최 이제 평택시 농업생태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이라도. 현재는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농센터, 기타 이제 다른 부서하고 업무 분장 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기까지 사업계 제출하고 하는 부분들은 농센터, 농촌자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경기도하고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저희 푸른도시 사업소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했고 저희는 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재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분장을 일단 하고 예. 올해 1년 동안 그 이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생태원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좀 안 좋은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올해 기반 조성을 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협업을 하시다 보니까 부서 간의 그 당연히 그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이제 행사들 중에 좀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 뭐 이제 시간이 이제 1년 좀 남았긴 했는데
조기에 좀 준비를 먼저 하셔가지고 좀 성공적인 그런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뭐 저나 뭐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를 개최하고 그거를 이제 시민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도 그거를 제공할 수 있으면 향후 우리 농업생태원이 진행하는 뭐 다른 행사라던가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플러스될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슈퍼오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그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택팜 이번에 오픈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이제 가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평택팜의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나 그게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 재단에 그 중점적으로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이런 거 다 떠나서 평택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사업 업체 농가 업체들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좀 명확히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평택팜은요. 그 평택시 전체 그 농가들이나 가공 그 업체들 누구나 다 입점 가능하십니다. 약간 오픈마켓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렇죠. 기존의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했던 사이트는 이제 종료가 된 예, 거고요. 폐쇄됐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봤더니 이제 팝업창으로 이제 종료가 되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저도 좀 이게 그러니까 주관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로컬푸드 재단에서는 야심차게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는데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폐쇄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좀 서포트하는 느낌이 저는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따로 놓으시는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네. 의원님. 그 일단은 그 재단에서 그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운영할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평택시 홈페이지에 평택팜 링크가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 후 평택시- 조치하겠습니다. 평택시청에 거기 들어가시면은 링크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최근에 그 하천 수질 오염 사고 좀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하신 이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올해 본예산이 얼마나 그랬죠? 농업기술센터? 1,397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얼마가 감소됐다고요? 1억 정도 아니 실제로는 3,800만 원 정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추경 계획은요? 이제 추경은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짜고 있습니다. 짜서 이제 올리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동 세척기 그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는 설치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기준 2억 정도 반영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추경에 꼭 그 예산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이 안 되면 2차 추경이라도 올려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신속하게 또 입고가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신속하게 또 입고를 해야 또 다른 분이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지도 정책과 50쪽에 보면은 올해 그 단체별 주요 지도 내용에 제가 한 가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평택시 연합회장님이 올해 바뀌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춘식 회장님이죠? 아니요, 재용식. 최춘식 회장님은 평택지구. 예. 그렇구나. 맞아. 예. 지용식이 그럼 연합회 회장이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연합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노컬푸드 매장 2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돼 있지만 그 계단 관리는 누가 하죠? 그 건축물? 현재 그 건축물 외관에 대한 부분들은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대단. 예, 예. 그럼 유통과장님 관련이 되죠? 로컬푸드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지난해도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그 지적사항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그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 지적사항이 번복돼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도작 벼농사 그 꿈맞이 쌀 생산은 어떻게 효과가 좋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년간 경기농업기술원과 개발해서 이제 농협이라든지 농업인들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꿈맞이라는 품종을 선택을 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역 적응 또 이제 오송 농업에서 법인하고 일부에서 했는데 이제 작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청 채취 전면적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기후가 조금 작년에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품질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병 발생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꿈맞이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들도 많았었는데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그걸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작년에 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관련된 이제 재배 기술 그러니까 평가하면서 저희가 드문모 심기를 했을 경우에 꿈맞이 같은 경우 이제 병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고 이제 품질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쪽으로 기술을 이제 지원하고 해서 농가들이 기존에 추청 재배하는 방식으로 재배를 하면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 다수학 품종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기술보호과장님이 약간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봤다는 그런 행동이신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올해는 꿈맞이를 안 심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고시를 심었던 농가들이 올해 꿈맞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이 품종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1헥타 아니 1,500헥타 1,500평 그러니까 이 한 구간당 약 700kg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증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신 농가들이 올해는 꿈맞이를 심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품종을 바꿔서 수량이나 미지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뭐 병해충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첫해 농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병해충을 사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강정원 의원 지적하신 이제 2차 항공방제 그 부분이 올해는 1,000헥타르를 예산을 이제 추가 편성한 이유는 이제 일단은 꿈맞이부터 항공방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봐서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올해는 그 같이 연계해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호과 협업을 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일단 평택쌀의 품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하고 있기 평택시의 전체 흐름이 고령화 시대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뭐 1년 농사라고 할 수가 있죠. 수도자의 1년 농사의 행복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우리 기술 보호과장님이 철저히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유라님 나가셨는데 그 가공 부분은 사실 그 우리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그 연구회나 가공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험실 기능이 비슷한 거죠. 당초 기능은 그 시군마다 차이가 있겠는데 어떤 데는 이제 가공 공장 형태로 운영하는 이제 시군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이제 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되고 이제 공장보다는 이제 창업 보육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했는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 지적하신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도 중요하고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두시는 게 아니고 뭐 이은하님도 이제 그 투자 금액에 비해서 어떤 가공실에 대한 사용도가 좀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 농수산물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 장소라고 보면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농촌 어디죠? 자원과장님 담당이시죠? 이은하 의원님이 뭐 행감 때 봅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완화를 해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뭐 평택시에 뭐면 단위의 특수 하우스 재배 시설 작물이 많잖아요. 특수. 근데 대부분 작물이 호박, 오이, 뭐 토마토, 뭐 또 뭐가 있죠? 가지도 있고요. 가지, 예, 또 요즘은 또 이제 야일대 작물에서 메론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시설하우스 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그 패션 프루츠라 그래가지고 백향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겨울에 난방 그러니까 겨울 작물 겨울에 어떤 그 농산물을 생산하려면은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난방 시설이 필요한 건데 지금 평택시는 난방 관리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뭐 근데 대부분 경유나 이제, 예, 뭐 경유 석유 뭐 이런 쪽으로 등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지역적인 뭐 경상도나 이런 데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열로 이용해서 지열로 이용해서 그 땅속에 있는 열을 가지고 지하수 물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아마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평택시도 아마 그런 것도 연구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열 이용 이제 하는 거하고 공기열 또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뭐 재생에너지 뭐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리백 같은 거 신청하기 위해서 저탄소도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일환으로서 그런 뭐 공기열이라든가 아니면 지열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 충분하게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또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사실 또 인건비도 지금 뭐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들 없이는 평택에서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 쓰기가 이렇게 힘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평택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이제 수도작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경운 로타리 작업을 1년에 뭐 한 번 정도면 다 끝나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한 연 3회 정도는 로터리 작업이 해야 밭작물이 그 연도 기후별로 봄, 여름, 가을 뭐 기후별로 다 이렇게 밭작물이 바뀌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농기계도 없고 농기계 갖고 있는 분한테 부탁하기도 어렵고 평수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떠한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들이 삽으로 괭이를 파 얻기는 무리한 일이고 그러다 이제 뭐 심에 붙이면은 병이 나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방법이 지금 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아주 대형 트랙터 말고 뭐 한 45마력, 47마력, 50마력, 뭐 80마력, 100마력 뭐 그런 트랙터 말고 한 중형 트랙터 정도를 운반을 해서 로타리 작업까지 해주고 나오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좀 우리 평택시에도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네. 제가 포항도 한번 갔다 왔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 여성 농업인 이제 고령 농업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시에서 직접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뭐-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고려할 부분이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운용, 현재 상태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농작업 대행단을 민간에 맡기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직영을 해서 우리 직원을 새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직원들이 농작업을 대행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이제 정책적인 또 보고를 드리도록 내년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좀, 실행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건강상도 좋고 뭐 적은 땅이지만은 본인들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직접 농사를 져서 소득 증대보다는 내가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농사를 져서 가정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요. 혜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무료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계가 작동하는 그런 시간에 얼마 정도는 경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다가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뭐 6개 과 업무 보고 잘 청취했고요. 아까 이 2024년도 본 예산이 뭐 1,397억 2,600만 원 정도 되고 뭐 거의 전년도 대비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농업기술센터는 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는 부서인 거는 뭐 맞고요. 워낙 또 농업 1차 농업 관련된 또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또 지원과 열악한 농업 이 환경이 또 개선되고 보급 및 뭐 지원 사업, 개선 사업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전년 대비 뭐 축소 폐지된 사업이 좀 혹시 있습니까? 그 사업은 이제 그 단년도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좀 안 된 게 뭐 지도정책과의 강소농 육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강소농이 스마트 농업 쪽으로 변화되면서 그쪽 관련된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스마트 농업 쪽으로 기존의 강소농 12 예산을 국비는 이제 안 내려와서 12 예산을 그런 쪽으로 스마트 농업인 양성 쪽으로 저희가 좀 조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개별 사업들은 수시로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일몰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비 지원에서 매칭 사업이 많고 뭐 단년 사업이다 보니까 뭐 또 지원해줬다가 없어지면은 또 그만큼의 대책이 없으면 또 이 수혜를 받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매칭 사업 같은 것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하다가 없어진 사업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대책도 좀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뭐 이 농업기술센터 비전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농촌 구현을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뭐 2024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